우리 일본 페이지 396페이지에는 웬의 사정국법과 등간 대지 고유 조항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웬의 사정국법에 대한 개념은, 그죠? 이 네 개의 정극을 이용해서 지상에서 저항률의 깊이 방향의 변화율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접지근 간의 이 간격을 먼저 A라고 하고요.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접지근의 깊이를 우리가 이제 T라고 하겠습니다. 깊이요. 자, 이렇게 T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C1하고 C2 사이, 그죠? P1하고 P2 사이에, 자, 이제 C1하고 C2 사이에 이렇게 전류를 흘립니다. C1하고 C2 사이에 이 전류를 흘리면, 이 대지에는 저항이 있답니다. 대지에는, 그죠? 대지에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V는 IR이죠, 그죠? 오음의 법칙에서 V는 IR에서 대지의 저항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특히 또 이 접지극 주위에는 접지 전류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역이 작기 때문에 이 저항값이 크죠, 그죠? 접지극이 있는 이 부분에서는 접지 저항값이 크고, 이 접지극이 있는 좌우로 갈수록, 이 접지극 좌우로 갈수록 이 접지 저항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여기 이제 P1하고 P2 사이에 이 대지 저항률이 다 다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전압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류가 C1에서 C2 사이로 이렇게 전류를 흘려버리면 이 P1하고 P2 사이에는 저항값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전압이 뜹니다. 그죠? 이렇게 전압을 뜨니까 이 전압을 통해서 대지 고유저항률, 이 고유저항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대지 고유저항률 식은 2πAR이 되죠. 여기서 R을 우리가 이제 V에다가 이 P1하고 P2 사이에 발생되는 전압에다가 C1하고 C2 사이에 흘린 전류를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로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때 이 전극 간의 거리는 우리가 이제 20의 D, 즉 다시 말하면 이 전극 간 깊이에 약 20배를 적용합니다. 이 20배를 적용하는 이유는 오차를 5% 이내로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죠. 그죠?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이거를 보통 뭐죠? 이 D를 우리 접지 전극 간의 이 깊이를 이 간격, 접지 전극 간의 깊이의 거리의 10분의 1 이하로 하죠. 그죠? 보통 이거를 10분의 1의 A로 합니다. 10분의 1. 전극 간의 간격의 10분의 1 이렇게 이하로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즉 다시 말하면 오차를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지 저항률 로 값을 수식으로 우리가 나타낸 식을 보면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요. 여기가 4π AR, 그죠? 여기는 이제 AR이 되고, 밑에 분모식이 어떻게 되냐, 이래다가요, 플러스 하기를, 2A를 하고, 밑에는 A제곱에다가 4D제곱에다가, 이걸 빼기 하기를요, A제곱 플러스 D제곱입니다. 아시겠죠? 요런 식을 보면, 이 D값이 크게 되면, 이 D값이요, 요 전극 간의 깊이죠. 이 값이 크게 돼버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대지 저항률의 오차가 크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D값을 최대한 작게 하는 거죠. 어디만큼 적게 한다고요? A 간격, 접지극 간의 거리 A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간격 A는 깊이의 20배 또는 깊이로 봤을 때는 이 간격의 10분의 1 이하, 이렇게 이 전극 간의 깊이를 간격보다 훨씬 작게 이렇게 집어넣어야만이 우리 대지 고유 저항에 대한 이 오차죠. 이 오차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반드시 요 값을 집어넣어야만이 오차를 5%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층이 우리가 이제 깊이에 따라서 계속 대기 저항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층의 깊이가 예를 들어서 H1 깊이다. 그럴 때 로안이 이렇게 다를 수 있고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모든 지층에 대한 깊이에 대해서 전부 다 대지 저항률이 같다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실적으로 대지에는 이 깊이에 따라서, 그죠? 이 깊이에 따라서 대지 저항률이 다 이렇게 다르다 이거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HN이 왔을 때 로의 N이 이렇게 이 지층별 대지 저항률이랑 깊이에 따른 대지 저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지 파라미터로 나타내야 된다. 로에이로,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지중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때 지중해 만약에 가스관이나 수도관 이런 게 있어버리면 이 밑에 이제 가스관이라든지 수도관이 만약에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접주 전류를 흘릴 때, 이 접주 전류를 흘릴 때 일부 전류가 가스관이나 수도관 쪽으로 접지 전류가 흘러버리면 이 전류 일부분이 이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때 역시도 이제 이 측정할 때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중해 가스관이나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으면 이 측정 전류 일부가 가스관이나 수도관 쪽으로 흘러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차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위치, 그러니까 이제 장소별, 어떤 장소별에 따라서, 그죠? 간격별, 그죠? 또 방향, 어떤 배열별, 방향별 할까요? 방향별요. 어떤 방향에 따라서 이 전극의 위치를 바꿔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그죠? 반복해서 수회에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반복 수회를 해야만이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지라는 그 장소에 대지 저항률을 이제 구할 때, 그죠? 이 장소별로 여러 장소를 나눠서 이제 대지 저항률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요.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얘 때문에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자, 좋은 1번 어떤 특정한 장소에 이제 깊이를 전극 간의 간격, 이 전극 간의 간격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 전극 간의 간격이 A라고 하면 이 밑으로 이제 이 반경 Am까지, 반경 Am 깊이까지의 대지 저항률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죠. 그죠? 이 깊이까지. 그죠? 이 간격을 만약에 더 높여버리면, 더 크게 하면 더 깊은 지층의 대지 저항률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죠. 그죠? 이 A를 더 크게 했다. 그러면 A를 더 크게 하면 더 큰 반경의 이 대지 저항률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간격을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이 지층의 깊이별 대지 저항률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1m 깊이를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대지 고유 저항이 만약에 100옴 per m가 나왔다. 예를 들어 3m 깊이로 갔을 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80 정도. 5m까지 갔을 때 뭐 90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서 보통 보면 이제 한 15m나 한 25m까지 깊이 측정할 수 있죠. 보통 이제 15m 깊이 정도로 하는 것은 154 변조소, 그죠? 154 kV 변조소에는 한 15m 깊이 정도. 그다음 345 변조소에는 25m 깊이까지 접지 그 간격을 늘려가지고 그 밑에 대지 저항률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간격별 대지 저항률을 측정해서 이 간격에 대한 등가 대지 저항률을 우리가 구했지 않습니까? 이 구한 값을 로에이 곡선상으로 나타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전극 간의 대지 저항률을 구해서 로에이 곡선을 구했는데 이 값 자체를 어떤 장소를 이동하면서, 그죠? 어떤 방향이나 간격별 장소를 이동하면서 이 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존에도 로에이 곡선을 계속 그려봐야 되겠죠. 그죠? 존 1을 할 수도 있고 또 존 2에도 우리가 또 대지 로에이 곡선을 또 그려봐야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뭐 존 3 지역, 그 다음에 또 뭐 존 4 지역 이런 쪽으로 계속,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지 설계를 하는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존, 그죠? 예를 들어 존이 우리가 접지를 하는 장소가 여기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장소 존 1, 그 다음 이 장소 존 2, 그죠? 예를 들면 이 장소에 존 3, 그죠? 이 장소 또 존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존별로 다 등가 대지 고유장을 이제 측정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해서 이 값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수작업으로 이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프로그램으로 등가 대지 고유장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죠. 그죠? 저렇게 나온 이제 존별의 등가 대지 고유장이 나왔다고 하면 수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이 등가 대지 고유장을 측정을 할 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수작업으로. 자, 수작업으로 계산할 때는 요 작업 방법은 좀 정확한 방법이 좀 아닙니다. 좀 오차가 좀 크게 발생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요 하는 방법을 잠깐 봐보시면요. 그라운드 레벨입니다. 그라운드 레벨에서 자, 2미의 깊이 H1에 대해서 아까 제가 1, 3, 5, 뭐 10, 15 뭐 이렇게 깊이에 대한 대지 저항률을 측정한다 했죠. 그래서 H1에 대해서 로1이 나왔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H2 깊이에 대해서
로2가 있다고. 뭐 계속해서 로 n에 대해서, 즉 예를 들어 hn에 대해서, 그죠? hn 깊이에 대해서 로 n 값이 나왔다. 로 n 값이요. 이렇게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수작업에 의한 계산 방법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로 n, 등가 대지 고유장은 시그마 i 고루 1부터 n까지 hi,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분모에는 i 고루 1부터 n까지 로 i의 hi. 요 수식을 통해 가지고 등가 대지 고유장률을 수작업으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수작업으로.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구했던 이 로 a 곡선상에 나오는 로 a 값 있죠. 이 값을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수작업이 아니고요. CDEGS라는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이 장수별로, 이 존별로요. 로 a 곡선 값을 이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하죠. 아까 이제 장수별, 그죠? 존 1번부터, 그죠? 예를 들어서 존 4번까지다. 그죠? 존 4번까지 나왔던 이 데이터를, 이 로이타 값들을 전부 다 이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등가 대지 고유장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죠. 등가 대지 고유장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이때 구할 때는 또 한 가지 방법들이요. 토목에서 보링을 하죠. 보링할 때 이 지층 구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땅을 파니까 보링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죠? 이것도 이제 우리 접지 않은 장소에 여러 군데를 이제 보링을 하겠죠. 그죠? 그 보링을 하다 보면 여기 지층에 대한 종류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H1에 대해서 어떤 지층, 이 지층이 뭐 자갈이 나왔다. 또는 뭐 어떤 지층에 대해서 여기 뭐 마사가 나왔다. 그죠? 어떤 지층을 데려가 보니까 여기가 뭐 진흙이 나왔다. 이런 데이터들을 이 프로그램에 집어넣는다 이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온 이 등가 대지 고유장률은 이 수작업으로 계산한 등가 대지 고유장보다는 훨씬 더 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죠. 이 방법이. 그죠? 이것도 이제 정확한 방법이나 정확한 참값에 가까운 등가 대지 고유장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등가인 대지 고유장률을 측정을 하는 이유 또는 추정하는 이유는, 자, 이유를 봐보면요. 접지 설계할 때, 변전소라든지 수변전 설계할 때, 뭐 플랜트도 마찬가지죠. 플랜트 접지 설계를 한다. 또는 우리가 이제 대규모 변전소에 이 접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대지 고유장 값을 알아야만이 접지 장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접지 장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웨인의 사정법을 통해 가지고 등가인 대지 고유장률을 추정하고 측정해서 이 값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접지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접지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즉, 구한다고 보면 되겠네. 그죠? 접지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이 접지장을 구하기 위해서 등가인 대지 고유장을 측정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신설 변전소라든지, 그죠? 뭐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제 이 웨인의 사정법에서 대지 고유장을 측정한다는 거, 이걸 반드시 이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